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지원의 정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표준 서비스의 하나로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 지원의 목적은 사람은 누구나 일상생활을 영위할 기본적인 권리와 욕구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지원의 목적은 질환 및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지원의 기본 원칙은 대상자의 질환 및 특성을 이해하고 욕구를 파악하여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상자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대상자에 한해서 일상생활 서비스는 지원합니다. 동거 가족의 취사, 청소, 세탁은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지원을 할 때 대상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하여야 합니다.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파악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고 유도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지원합니다. 서비스에 대하여는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습니다. 인증능력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판단에 따라 수행할 수 있으나 가급적 보호자가 있다면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습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중에 사용되는 물품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고 함부로 옮기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 사용을 가급적 자제합니다. 서비스 제공과 특이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다음은 식사 준비와 영양 관리에 대한 교육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식사 준비를 할 때 기본 원칙은 식단은 대상자와 함께 정합니다. 대상자의 식사와 관련된 특이사항을 항상 기록합니다. 내용은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 잘 먹지 않는 음식,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 등입니다. 혼자 사는 대상자는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만큼씩 나누어서 준비합니다. 식재료나 관련 물품의 구매 시 대상자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합니다. 식재료를 구입한 영수증과 잔도는 대상자에게 전달하고 관리를 지원합니다. 식재료를 구매할 때에는 먼저 식재료를 구매하기 전에 식단을 작성합니다. 필요한 식재료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여 구매 목록을 만듭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식재료의 종류와 양을 확인하여 구매 목록을 조정합니다. 조정한 구매 목록을 가지고 대상자와 구매 목록에 대해 상의하고 필요량만 구매합니다. 식재료나 관련 물품의 구매 시 대상자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합니다. 시장에 가기 전에 품목별로 구매 장소를 결정합니다. 시장에 가서는 필요량만 구매합니다. 식재료를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유통기한과 영양표시를 확인합니다. 또한 식재료 구매 시 보관 방법과 보관 상태를 확인합니다. 식재료를 구매 후 집에 돌아와서 냉장 보관할 것은 냉장 보관, 냉동 보관 물품은 냉동 보관을 하도록 합니다. 식재료 준비 방법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질환과 음식 섭취 능력에 따라 준비하여야 합니다. 먼저 저장 능력이 저하된 대상자의 경우에는 부드러운 재료를 선택하고 작은 크기로 잘게 썰어서 준비합니다. 연화 능력, 즉 삼키는 것이 저하된 대상자에게는 삼키기 쉽도록 재료를 푹 끓여주고 다지거나 믹서기에 갈아줍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못하는 경우에는 식사와 간식을 소량씩 나누어 준비합니다.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식욕을 돋구고 다양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조리 방법을 선택합니다. 조리 방법에는 볶기, 삶기, 튀기기, 무침, 찜, 굽기 등의 조리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볶기는 고온에서 단시간에 조리하므로 수용성 성분의 용출이 적으며 비타민의 파괴가 적습니다. 볶는 과정에서 식품 일수분이 빠져나오는 대신에 기름이 흡수되어 풍미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채소는 살짝 데쳐서 볶으면 기름도 적게 들고 색이 선명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삶기는 조직의 연화, 단백질의 응고, 감칠맛 성분의 증가, 불필요한 지방 및 맛 성분의 제거 등의 목적이 있으며 최대한 수용성 성분의 손실을 막도록 조리합니다. 채소는 삶으면 부드러워져서 먹기가 쉽습니다. 육류는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집니다. 생선은 너무 오래 삶으면 질기고 딱딱해집니다. 튀기기는 단시간에 조리할 수 있고 영양소의 파괴가 적습니다. 노이는 지방질의 소화력이 낮기 때문에 기름기가 적은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침은 식욕을 돋구기 위해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하면 미각에 변화를 주어 입맛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찜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으나 수용성 물질의 용출이 끓이기보다 적어 영양소와 손실이 적고 온도의 분포가 골고루 이루어집니다. 찜은 재료를 부드럽게 하여 노인에게 자주 사용되는 조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센 불에 가열하다가 약한 불로 오래 가열하면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굽기는 기름이나 물을 사용하지 않고 높은 열로 빠른 시간 내에 조리하기 때문에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이 적고 식품 자체의 성분이 용출되지 않으므로 식품 고유의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래 구우면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 딱딱해지므로 적당히 굽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관리 시 고려해야 할 노인의 특성은 첫째,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체 각 기관의 기능 저하로 영양 상태 및 요구량이 변화하고 기초 대사량의 감소와 활동량이 줄면서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화 능력 감소 및 식욕 저하가 옵니다. 이는 타액이나 위액, 소화효소 이런 것들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양의 관리 시 소량을 자주 섭취하도록 합니다. 노인은 치아 손실 및 씹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식재료를 부드럽게 조리하여야 합니다. 노화로 인한 미각, 후각 저하, 갈증 반응 둔화 등 감각 기능이 저하하기 때문에 영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싱겁게 조리하고 대신 향신료를 사용하여 입맛을 잃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침 분비도 감소하기 때문에 국물이 있는 조리법을 선택합니다. 장 운동이 감소하여 변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변비 예방을 위해 식이섬유, 예를 들어서 잡곡이나 채소 등을 섭취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영양관리 시 고려해야 할 영양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하므로 열량은 과잉으로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부, 생선, 우유, 지방이 제거된 육류 등입니다. 당질 대사 능력이 저하되어 당뇨병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식이섬유나 전분이 풍부한 채소와 잡곡밥 등의 복합당질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지방 소화 능력이 저하되므로 정상적인 지질 성분을 유지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이 적은 식품, 식물성 기름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이때 피해야 할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으로는 삼겹살, 갈비, 새우, 명란젓, 곱창, 달걀 노른자, 간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식품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갈증 감각의 둔화와 체수분량의 감소로 인한 탈수를 방지합니다. 노인 식사 관리의 기본 원칙은 첫째, 개인차에 대하여 고려합니다. 연령도 중요하지만 각 개인에게 맞는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합니다. 노인은 미각 및 기호가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짜거나 단 음식을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며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지나치게 맵거나 자극적이지 않도록 순한 맛으로 부드럽게 조리합니다. 세 번째, 약물 복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노인은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한 가지 이상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약물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체내 대사작용에 영향을 미쳐 영양소 효율을 감소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약은 비타민 B6 결핍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뇨제는 칼슘, 아연,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 흡수를 방해하여 결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주요 질환별 식사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치게 과식하지 말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혈당, 혈중 지질 농도, 혈압 정상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당순 당제를 섭취를 피하고 복합 당제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흰밥보다는 잡곡밥,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이나 생채소를 더 준비하여야 합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은 피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쌀밥, 떡, 찐감자, 흰식빵, 수박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섭취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리밥, 우유, 사과, 당면 같은 것들을 더 드실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지방 섭취를 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겹살, 햄, 참치 통조림과 같은 것들은 줄이도록 합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과일과 채소 등이 포함됩니다. 술은 제한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여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합니다. 저혈당 증상, 예를 들어서 힘이 빠지고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심장搏동이 빨라질 경우에는 사탕이나 과일, 주스, 설탕이나 꿀 1에서 2수저, 우유 1컵 등을 먹도록 합니다. 다음은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의 경우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소금 섭취를 줄이도록 합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찌개, 젓갈류, 장아찌, 소금에 절인 생선, 햄, 소세지, 국물은 되도록 적게 섭취하며 소금 대신에 저염간장, 식초, 겨자, 레몬, 후추 등을 사용하여 맛을 내도록 합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기 위해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는데 칼륨이 나트륨을 체내에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통밀, 고구마, 돼지고기, 바나나, 저지방 우유 등이 있습니다. 고혈압 대상자의 경우에는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는데 이거에 대한 예가 소기름, 닭껍질 등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복합당제를 섭취하고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피토케미컬이 함유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도록 합니다.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알코올 섭취는 제한합니다. 현미밥, 잡곡밥, 두부, 야채, 달걀찜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여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관리를 준비합니다.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관리에 있어서 저염 식사를 위한 팁으로는 채소 조리 시 무친 겉절이보다는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식초, 레몬즙, 오렌지즙 등 신맛 소스를 이용하면 더 싱겁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생선 조리 시 소금을 뿌리지 않고 센 불에서 팬을 달군 후 굽습니다. 이때도 소금 대신에 카레가루, 나트륨을 줄인 양념, 향미 채소를 첨가하여 굽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탁에 소금, 간장, 젓갈, 장아찌 등을 놓지 않습니다. 국과 찌개 등 국물은 되도록 적게 먹도록 합니다.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관리 시 저염 식사를 위하여 권장하는 음식으로는 보리밥, 현미밥, 잡곡밥, 생선, 콩류, 두유, 저지방 우유, 두유, 사과, 감자, 호박, 무, 식이섬유 식품으로는 녹황색 채소와 해조류, 버섯류, 과일이 있습니다. 가급적 고혈압 대상자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은 음식으로는 젓갈류, 장아찌류, 된장, 간장류, 기름이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동물내장, 가공식품으로 햄과 베이컨, 조개류, 새우, 오징어, 정어리, 카페인 음료, 술 등이 있습니다. 노인의 주요 질환별 식사관리 중에서 식기장애와 삼킴장애 대상자의 식생활 지침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기, 생선, 콩 반찬을 매일 먹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느껴서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하여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소 반찬과 유제품과 과일을 매일 먹도록 합니다. 음식은 부드럽게 조리해서 먹도록 하고 잘게 잘라서 먹어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식사하여야 하는데 이 자세는 앉아서 머리를 정면을 보고 턱은 몸쪽으로 약간 당긴 자세를 말합니다. 식기와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은 음식을 꼭꼭 씹어서 먹도록 하고 물은 천천히 조금씩 나누어 마시며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잘 하도록 합니다. 식기 장애와 삼킴 장애 대상자의 식사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지 않도록 하고 국수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먹습니다. 떡류는 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잘게 잘라 천천히 먹습니다. 과일류는 과육을 잘게 잘라 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서 먹도록 합니다. 유제품류는 마시는 형태보다는 떠먹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바른 식사 자세로 앉아 머리는 정면을 보고 턱은 몸쪽으로 약간 당깁니다. 한 번에 조금씩 먹고 여러 번 삼키는 연습을 합니다. 작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천천히 식사하고 식사 도중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약 30분 정도 똑바로 앉아 있도록 합니다. 노인의 주요 질환별 식사 관리 중에서 변비에 도움이 되는 식사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통곡류, 생과일, 생채소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식이섬유 흡수가 잘 되도록 물은 충분히 마시는데 하루에 8잔 이상을 마시도록 합니다. 해조류나 견과류 섭취를 증가시키고 규칙적인 식사와 배변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 매일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변비 완화에는 도움이 되는 식품들로는 곡류는 현미, 보리, 통밀이 있습니다. 콩류는 검정콩, 강남콩, 된장, 완두콩 등이 있습니다. 채소류는 고구마, 감자, 양배추, 배추, 무청, 오이, 상추 등이 있습니다. 과일류로는 참외, 자두, 무화과, 배, 사과 등이 있습니다. 해조류는 김, 미역, 파래 등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호두, 땅콩, 해바라기 씨 등이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면 음식이 칼슘을 섭취할 때보다 변비가 되기 쉬우므로 적당량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충분한 수분과 함께 복용하도록 합니다.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단, 녹차, 커피, 맥주는 제한합니다.
골다공증 대상자의 식사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슘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우유 및 유제품은 하루 1회 이상 섭취합니다. 콩이나 두부 요리를 섭취하도록 합니다. 색이 진한 녹색 채소와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청, 시금치, 미역, 다시마 등이 있습니다. 체내에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커피나 탄산음료는 섭취를 줄입니다. 칼슘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우유, 요구르트, 치즈, 멸치, 뱅호포, 미역, 두부 등을 권장합니다. 장기 요양 대상자는 질환 및 노안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식품, 식기 등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여 질병의 발생 및 악화를 예방해야 합니다. 식품 위생 관리의 기본 원칙은 모든 식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설명서에 쓰인 보관 방법에 따라 보관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변질된 식품은 발견 즉시 대상자나 가족에게 설명을 한 후 폐기를 하도록 합니다. 냉동식품을 해동시켰을 경우에는 다시 냉동시키지 않습니다. 뚜껑 또는 포장을 개봉한 식품이 남은 경우에는 다른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도록 하고 혹은 냉동 보관하도록 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조리된 음식이 남았을 경우 냉장 보관하되 가급적 빨리 섭취합니다. 모든 식품을 다루기 전과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식품은 보관 방법에 따라 세균이 번식하거나 변질되어 맛과 영양이 떨어지고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맛과 영양이 변하지 않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식품별 보관 방법이 중요합니다. 먼저 생선과 조개류의 보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선의 경우에는 내장과 머리를 제거한 뒤 흐르는 찬물에 씻어 소금물에 담근 후 물기를 제거하여 한 끼 먹을 분량씩 싸서 밀폐 봉투에 넣어 냉동 보관하도록 합니다. 조개류는 바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물에 담가두는 것보다 신문지에 싸서 냉동 보관 혹은 냉장 보관합니다. 하루 이상 보관하지 않으며 그 이상 보관 시 사오자마자 냉동 보관하여야 합니다. 채소류의 보관 방법 중에서 잎채소, 시금치와 같은 잎채소는 세워서 보관을 하고 흙이 묻은 채 보관할 경우에는 물 뿌린 신문지에 싸서 보관합니다. 감자는 신문지에 하나하나씩 싸서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지만 이미 껍질이 벗겨진 감자라면 식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합니다. 고구마는 냉장 보관을 피하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합니다. 찐 고구마의 경우에는 밀폐 봉투에 담아 냉동 보관합니다. 토마토는 용기에 키친타올을 깔고 그 위에 보관합니다. 데친 채소는 한 번씩 먹을 만큼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합니다. 육류는 하루 정도만 보관할 경우에는 저온실에, 오래 두고 먹으려면 냉동실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육류는 잘게 썰면 표면적이 커져 세균이 증식하기 쉬우므로 오래 두고 먹으려면 덩어리째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한번 넣인 고기는 다시 얼리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한번 먹을 만큼씩 나누어 냉동 보관하도록 합니다. 육류를 보관할 때 표면에 식용유를 살짝 바르면 색이 변하거나 맛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육류를 냉동 보관할 때는 냉동실에 냉기가 내려오는 제일 윗칸, 또 온도의 변화가 적은 냉동실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고기는 육류 중에서 가장 상하기 쉬우므로 냉장 보관 시 술과 소금 등으로 밑간을 해서 좀 더 오래 보관하도록 합니다. 달걀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둥근 부분이 위로,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습니다. 달걀을 물로 비벼 씻으면 표면의 보호막이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기공을 통해 내부로 침투되어 변질되기 쉬우므로 비벼서 씻으면 안 됩니다. 달걀 껍데기는 행주로 살살 닦거나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냉장 보관과 냉동 보관 방법에 따른 차이입니다. 냉장 보관할 경우에는 냉장실의 온도를 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냉장실 문을 자주 열지 않습니다. 냉기의 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음식 간격을 띄워 놓습니다. 조리한 음식과 날 음식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합니다. 상한 음식이 보이는 경우에는 냉장 온도와 다른 음식 상태를 점검합니다. 냉동 보관을 할 경우에 냉동실의 온도는 마이너스 15도 이하를 유지하며 냉기 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음식 간의 여유 공간을 둡니다. 냉동을 필요로 하는 제품은 배달 즉시 냉동실에 놓습니다. 냉동식품은 뜯지 않고 원래의 포장 상태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을 잘못 보관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건강 상태가 취약한 경우 신체의 방어 능력이 저하되므로 청결 유지와 같은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손 씻기는 가장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으로 감염의 7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을 꼭 씻어야 하는 경우는 음식을 먹기 전, 외출하고 돌아와서, 화장실에 다녀와서 조리하기 전 등이 있습니다.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5가지 방법 중 두 번째는 익히지 않은 음식과 익힌 음식을 분리하여 구분하는 것입니다. 가열하지 않은 식품, 특히 육류, 가금류, 해산물과 육즙에는 유해한 미생물이 있을 수 있고 식품 조리 및 보관 중 다른 식품으로 옮겨질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익히지 않은 육류, 가금류, 해산물은 다른 식품과 분리합니다. 익히지 않은 음식과 익힌 음식 간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용기에 담아 보관합니다. 칼이나 도마 등의 조리기구는 가열식품과 비가열식품으로 구분하여 따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도마와 칼을 구분하여 사용할 때는 어류용, 육류용, 채소, 과일용 등으로 도마와 칼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도마와 칼이 한 개씩밖에 없을 경우에는 과일, 육류, 생선류, 닭고기 순으로 사용합니다.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5가지 방법 중 3번째는 완전히 익히기입니다. 적절하게 가열하면 유해한 미생물은 대부분 죽습니다. 식품을 75도까지 가열하면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진 고기, 구이용 고기말이, 뼈가 붙어있는 고기 및 통째로 조리되는 가금류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 특히 육류, 닭, 오리, 계란, 해산물 등은 완전히 익혀서 먹습니다. 죽이나 미음 같은 식품은 반드시 75도 이상까지 온도로 가열하여 먹습니다. 육류나 가금류의 경우에는 육즙이 분홍색을 띠지 않고 맑게 될 때까지 가열하도록 합니다. 조리되었던 식품은 완전하게 재갈하여 먹습니다. 안전한 섭취를 위한 5가지 방법 중 4번째는 안전한 온도에서 보관하기입니다. 실온에서는 식품 중 미생물이 매우 빨리 증식할 수 있습니다. 보관 온도를 5도 이하나 60도 이상으로 유지할 경우 대부분의 미생물은 증식이 둔화되거나 멈춥니다. 그러나 일부 유해한 미생물은 5도 이하에서도 증식하므로 다음 원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조리한 식품은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조리한 식품 및 부패하기 쉬운 식품은 즉시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조리한 식품은 먹기 전에 뜨겁게 데우도록 합니다. 냉장고 안이라도 식품을 장기간 보관하지 않도록 합니다.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섭취를 위한 5가지 방법 중 마지막 5번째는 안전한 물과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과 얼음 등을 포함한 식품 원재료는 유해한 미생물 및 화학물질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염되거나 곰팡이가 핀 식품에는 유독 화학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식품 원재료를 싱싱하고 안전한 상태의 것으로 선택하고 세척 및 껍질 벗기기 등과 같은 간단한 처리로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전한 물을 사용하고 신선하고 질 좋은 식품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살균 우유와 같은 안전하게 가공된 식품을 선택합니다. 과일이나 채소는 가열조리 없이 그대로 먹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물에 약 3분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먹도록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20초 이상 손가락 사이사이 손등까지 골고루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로 잘 씻고 익혀서 먹고 끓여 먹어야 합니다. 익혀서 먹을 때는 음식물의 중심 온도가 74도 이상 그리고 1분 이상 조리하여 속까지 충분히 익혀서 먹도록 합니다. 식기 및 주방의 위생관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장마철은 습도가 높아서 식중독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식기 및 주방 위생에 대하여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고 식기류는 깨끗이 씻은 후 반드시 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각 장소별 위생관리 방법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싱크대 배수구와 같은 경우에는 조리 후에 찌꺼기 거름망을 비우고 주방용 세정제와 솔로 닦아내도록 합니다. 소다와 식초를 배수구에 부어 놓으면 악취가 사라집니다. 찬장 및 싱크대의 경우에는 습기가 많아 식중독균이 번식할 수 있어서 자주 건조시키도록 합니다. 냄새나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희석한 알코올로 닦아줍니다. 세척 후에는 곰팡이가 선반 사이에 끼지 않도록 선반을 완전히 말립니다. 찬장은 자주 환기시키도록 합니다. 냉장실 같은 경우에는 채소 박스나 선반은 꺼내서 주방용 세정제로 닦은 후 소다나 식초를 따뜻한 물에 타서 닦아내도록 합니다. 고무 패킹은 헌칫솔에 세제를 묻혀 꼼꼼히 닦은 후 더운 물로 한 번 더 닦아내고 알코올을 솜에 묻혀 닦습니다. 더러움과 악취 제거를 위해서는 소독용 알코올이나 맥주를 헝겊에 묻혀서 닦아줍니다. 냉장실은 자주 청소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탈취 제로는 숯, 탐빵 조각, 커피, 녹차, 티백 등을 사용합니다. 수세미와 행주의 경우에는 스펀지형보다는 그물형이 위생적이고 행주는 자주 삶고 삶을 수 없는 스펀지 등은 소독제를 희석한 물에 담가 두었다가 꼭 짜서 말려서 사용합니다. 젖은 행주와 마른 행주를 구분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바짝 말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릇 및 조리기구의 주방위생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씻은 식기는 행주로 닦지 말고 물기가 건조되도록 어긋나게 엎어 놓습니다. 유리 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합니다. 플라스틱 밀폐 용기의 냄새는 사용한 녹차티백 2~3개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하루 정도 두었다가 닦아냅니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넣어두었던 플라스틱 밀폐 용기는 녹차티백이나 쌀뜨물에 담가 두었다가 닦습니다. 고무장갑에 대한 위생관리 방법으로는 고무장갑은 조리용과 비조리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고무장갑을 사용한 후에는 안팎을 뒤집어 세제로 씻고 손가락 부분 사이사이까지 세심하게 씻어서 말리도록 합니다. 습기가 찬 고무장갑을 끼면 습진이 생길 수 있고 세균이 번식하게 되므로 주의합니다. 설거지는 기름기가 적고 음식물이 덜 묻은 그릇부터 하도록 합니다. 기름기가 많은 그릇은 휴지로 기름기를 제거한 후에 설거지합니다. 설거지하는 순서는 유리컵, 수저류, 기름기가 적은 밥그릇, 국그릇, 그 후에는 반찬그릇, 맨 마지막으로는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 순으로 설거지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식사 준비와 영양 관리에 대한 요점 정리입니다. 다음은 식품 및 식기위생 관리에 대한 요점 정리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